자, 열펌약이 있어요. 건강, 손상, 극손상. 자, 미용사라면 건강약하고 손상약하고 극손상약하고 차이점 다 알아. 세다라는 거 다 알아. 여기 매직약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펌약이 있어요. 여기도 건강이 있고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펌제가 있어요. 산성펌제 있어요. 무알칼리 펌제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첫날 올려드렸어요. 일반 펌제하고 열펌제하고 차이점. 자, 이 아이들을 결론부터 내리자면 펌제, 파마약이에요. 그리고 이 펌제 약을 모발에 바른 이유, 파마약의 역할은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를 미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성격은 다 달라. 파마약도 그래. 일반 펌약이 됐든 열펌약이 됐든 파마약을 모발에 바르는 이유는 수속이나 미용제나 HSK를 절단하려고 바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펌약하고 일반 펌약하고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그냥 일반 펌으로 구별을 하고 열펌하고 그러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열펌하고 일반 펌약하고 명확한 차이점이 있죠. 자, 이제 열펌약하고 일반 펌약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 다 있죠. 그리고 거기 아주 친절하게 건강, 손상, 극손상 다 차이는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극손상하고 손상 차이점 물어보면 세. 그죠? 극손상보다 손상이 세. 손상보다 건강이 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센 거 다 알아. 근데 센 게 뭐냐고 또 물어보면 또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또 세대. 그 일반 펌하고 열펌약하고 차이점 물어보면 일반 펌보다 열펌약이 또 세. 그 세다라는 게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점은, 자, 파마약에 보면 오강렬 대표가 열펌약이니까 이 파마약은 반드시 열펌에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던가요? 얘는 일반 펌이니까 반드시 일반 펌에만 사용하라고 적혀 있던가요? 그런데 저는 1차 도포할 때는 크림약, 이 열펌약 발랐고, 재도포할 때는 이 알을 발랐거든요. 왜? 파마약이니까. 하지만 크림약은 어떻던가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의 양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도록 약이 좀 더 점도가 있잖아요. 크림 타입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열펌약 중에서도 손상보다 건강이 더 되직해. 맞죠? 건강 쪽으로 가서. 그리고 일반 펌약보다 열펌약이 좀 더 되직해요. 그러면 크림약하고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화제 종류 그랬더니 물하고 크림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중화, 크림중화. 그럼 물중화하고 크림중화 차이점 그랬더니 물하고 크림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 아이들은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파마약을 만들 때, 생산할 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어디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일반 펌약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세요. 그죠? 허가를 내기 위한 기준에 의해서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구별이 되어 있다. 생산시 허가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허가 조건에 안 맞으면 이런 바코드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 바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지는 안 박혀 있는 약들은 100% 불법 조제약이다. 이 바코드를 받기 위한 허가 조건에 의해서 일반 펌약, 열펌약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 조건은 이거다. 첫 번째 pH. 자, 일반 펌약으로 생산을 하려면 알칼리를 넣든 암모니아를 넣든 두 개를 혼합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pH 9.6 이하로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든 일반 펌약의 pH는 9.6 이하입니다. 수입품까지. 수입품도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수입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열펌약의 pH는 이 맘대로 하세요. 규제가 없어요. 10을 가든 11을 가든 뭐 pH 3을 맞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파마 약의 pH를 결정하는 물질이 바로 알칼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펌약보다 열펌약 안에 첫 번째 알칼리가 많아요. 열펌약 중에서도 극성산보다 손상의 알칼리가 더 많이 들어있고 손상약보다 건강약의 알칼리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파마약이 알칼리가 하는 역할을 포함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환원제 약. 자, 여기서 파마에서 환원제는 치료, 시스테인, 제가 요즘 다 올려주고 있죠. 시스테아민. 자, 이 아이들을 통틀어서 환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료를 넣든 시스테인을 넣든 시스테아민을 넣든 세 가지를 다 혼합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펌약으로 생산 허가를 받으려면 전체 파마약 양의 환원제를 6% 미만으로 배합해라 이거예요. 열펌약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 파마약의 표시 성분을 보면 일반 펌약이나 열펌약이나 똑같아. 그럼 뭐예요? 일반 펌약보다 열펌약 안에 알칼리가 환원제가 더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럼 파마에서 파마약을 제일 먼저 보면 표기 성분을 보면 제일 먼저 정제수가 적혀 있잖아요. 정제수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알칼리를 어떤 알칼리가 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치온지 시스테인이 시스테아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파마 끝. 왜? 일반 펌약, 열펌약 다 구별시켜놨지. 건강, 손상, 극손상 다 구별시켜놨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마 공부를 하려면 알칼리 종류 2가지하고 환원제 종류 3가지만 알면 파마 끝이에요. 그 뭘 다른 거 무슨 엑기스 뭐 이런 거를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나머지는 방부제, 색소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펌약이든 열펌약이든 중성펌제든 자 이야기는 파마약이다. 일반 펌약보다 알칼리를 조금 적게 놓고 중성펌제, 그거보다 알칼리를 조금 더 적게 놓고 산성펌제, 아예 알칼리를 안 넣고 무알칼리 펌제. 근데 우리는 무알칼리 펌제, 산성펌제를 가면 좋을수록 좋은 줄 알고 자 이 아이 갖고 건강 뭐 일체 안 나오죠. 맞죠? 근데 여기 건강약 갖고 또 손상 모발에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약은 지금 시술을 받고 있는 고객 모발에 맞는 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펌할 땐 죽으라고 열펌약만 바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는 왜 가? 어디 가? 내가 사오다 줄게. 엄마도 다음 주 7시 시작. 네. 꼭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마 약을 보면 제일 먼저 자 이제 일반 펌약, 열펌약 다 구별이 되니까 파마 약 안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 바로 정제수라고요. 물. 그럼 파마 약 안에 물이 왜 들어있는지. 자, 두 번째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알칼리죠. 자, 알칼리는 2가지. 모노에탄올 아민. 자, 제가 올려드리는 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알칼리 작용 시간이 길어. 그래서 모노에탄올아민하고 같은 물질인데 이 모노에탄올아민이 먼저 표기된 거, 그러니까 먼저 어떤 알칼리가 표기가 됐는지 그게 바로 주알칼리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알칼리에 의한 과잉화가 발생이 되고 이 아이가 보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건강 모발용 약이구나. 그 다음에 제대로 헹구지 못하면 냄새가 나겠구나. 알칼리에 의한 과잉화가 발생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휘발성 알칼리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하고 암모늄하고 같은 물질이에요. 암모니아는 모노에탄 10개, 암모니아 10개 예를 놓으면 알칼리 수는 똑같아도 모발에서 작용할 알칼리가 하는 역할 시간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휘발성 알칼리에서 손상 모발용 약이구나. 상대적으로 알칼리에 의한 과잉화가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물의 양과 알칼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알아보셔야 될 게 세 가지예요.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물의 양. 두 번째, 어떤 알칼리. 세 번째,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pH는 얼마인지. 같은 pH 9.0이라도 암모니아를 배합했는지 모노에탄올 라면을 배합했는지에 따라서 파마 약의 세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알칼리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대신 모노에탄올 아민이 배합되었으면 알칼리 제공 시간이 좀 더 길다. 자, 세 번째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환원제입니다. 자, 환원제는 치오, 시스테인. 근데 시스테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환원제는 시스테인 HCl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시스테인을 먹기도 해요. 애기들 영양제로.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 특히 시스테아민도 아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시스테아민 HCl이라고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이 아이들을 통틀어서 환원제라고 해요. 또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은 완전히 다른 화학약품들이에요. 하지만 파마에서 하는 역할은 동일하죠. 그래서 물하고 알칼리하고 환원제 요게 모든 파마약의 95%를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의 양과 알칼리의 양과 어떤 알칼리, 어떤 환원제 배합 양에 의해서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성품제예요, 천성품제예요. 거기에만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칼리도 어떤 알칼리가 배합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파마약이. 오늘 같은 모발에 암모니아를 배합된 알칼리를 쓰면요 약을 여러 번 발라야 돼. 그거 바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오늘 같은 모발에 중성품제 발라봐요. 그 열 처리하고 연화한다고 찡찡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 지금 시술방법은 고객 뭐가 해봤느냐. 일반 분약이 됐든 열분약이 됐든. 그게 내가 1차 도폰지, 재도폰지, 헹구고 나서 또 바를 건지에 따라서 약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파마 약에 보면 반드시 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세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세틸알코올은 이게 파마 약에 배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계면화 성제. 파마 약에 보면 한 2, 30가지 화학 물질이 혼합이 된 상황버섯이네. 자, 이 아이가 꼭 배합이 되는데 이 아이는 파마 모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분리가 되지 않게 하나로 섞어놓게 했던 물질이에요. 안정제로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마 약을 모발에 바르는 이유는 물, 알칼리, 환원제를 모발 쓰고 집어 넣으려고 바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꼭 공부하셔야 될 게 일반 펌약, 열펌약하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물의 양, 점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 발림성이 결정이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알칼리가 배합이 됐는지. 그걸 다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 뒤에 그걸 알아보려면 그래서 재료상을 잘 만나야 돼요. 요 뒤에 표시도 사람과 사람들 대표 오강렬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오강렬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하이루라고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 있잖아요. 그거 아까 하드 건강모라고 적힌 거. 이거 한지가 이 파마에게 패치가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아모스로 걸쳐 바꿔버린다고 하세요. 다 가르쳐주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의 양을 보고, 두 번째 어떤 알칼리가 배합이 되는지를 보고 그 파마액의 pH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 환원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표기가 된 환원제가 바로 주 환원제,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바로 보조 환원제. 먼저 표기된 알칼리, 먼저 표기된 환원제. 그러니까 알칼리가 뭔지 환원제가 뭔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거 다 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미나를 가도 저게 뭔 약이야. 저 약을 또 사야 되는 길이다. 그다음 바람제비 하나 씌워놓으래. 그거 잘 나와. 그럼 또 다 사가네. 그래놓고 샵에 있는 파마에 다 끄집어내는 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 파마약을 딱 써가지고 잘 나오니까 이건 잘 나오는 약. 한 번은 잘 나오고 두 번째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면
모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침투하는 경로, 그 다음에 물이 하는 역할, 알칼리가 하는 역할, 환원제가 하는 역할, 이거 알면 연합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면 왜 발라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절단 끊어주려고. 무슨 결합? 그거 있잖아. 뭐 케라틴 그거 절단. 여기서 딱 꼬여버리니까 고객하고 대화를 내가 약 바르면서 이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면서 바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몰라도 됐어. 그냥 약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란 섞어주고 바깥에 섞고 막 이렇게 섞어갖고 그냥 발라줘도 됐으니까요. 자, 모발 한번 볼게요. 모발은 이렇게 좋아요. 모발이 발생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두피가 있어. 털구멍 두피 안에 이렇게 모공이 있어요. 그리고 모공 안에 모공 꼭지가 있어. 모유두. 그리고 모유두는 모세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원재료를 요 혈관에서부터 받아서 요 모공 안에 있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연립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체는 20대 중반이면 성장을 멈추지만 이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은 죽을 때까지 자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원재료를 여기서 받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 여기까지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색깔이 없어. 여기 두피 밖으로 나오면서 제 색깔이 있네. 자, 그리고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있어요. 이렇게. 모공에서 밀려 나오면 계속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한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았고 여기는 죽었대. 아니 죽은 놈이 왜 붙어있어? 이거부터 고쳐보고 싶어요. 머리카락 살아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큐티클은 색깔이 없어요. 투명한 색깔에. 신기해. 머리카락이 색이 보이는데 색깔은 없더라고요. 투명한 색깔이고 4겹에서 8겹으로 되어 있어요. 겹은. 그게 기와장같이 겹쳐져 있는데 큐티클이 하나씩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붙어 있어요. 맞죠? 색이 4겹에서 8겹으로 나와있지만 크게 우리가 나누기는 최외곽층은 에피큐티클이라고 하고 가운데는 엑소큐티클이라고 하고 모피질 안쪽하고 접해져 있는 요 부분을 엔도큐티클이라고 해요. 그리고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본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CMC라고 이야기하고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안쪽에 이제 모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피질 안쪽에 모수질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모수질 한국의 모발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당기면 쭉 늘어나죠. 그 이유가 모피질 안쪽, 그죠? 모피질 안쪽에 주세를 이루는 모발 기둥이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18개 아미노산이 이런 용수철 구조로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모발 안에는 모피질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폴리펩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를 감싸주는 간축물질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하고 간축물질하고는 5대5의 비율을, 반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또 간축물질 안에 색소가 있어. 색소. 그게 이제 털구멍 밖으로 밀려나면서 본래 색깔을 이제 히로신인가 뭔가 그 색소 이 아이가 산소를 만나면서 발색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발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파마 공부를 하려면 요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파마 약에 배합된 물이 알칼리가 환원제가 수소결합, 이온결합, ACS결합 절대 안 하는데 도대체 수소결합, 이온결합, ACS결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머리카락만 만지는 그런 명사가 아니고 신체를 만지는 사람들이다. 좀 너무 저평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래서 파마 약 바르기 전에 샴푸를 했어요. 샴푸를 한 이유가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돼. 길을 열어주니까 파마 약에 배합이 된 정제수가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CMC층을 타고
제일 먼저 요 모피질 안쪽에 있는 엔도큐티클이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부피만큼. 그러니까 파마약을 바르면 제일 먼저 큐티클 사이에 파마약이 침투해서 큐티클하고 모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엔도큐티클이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한다고요. 그럼 모발이 약간 부풀겠죠? 그럼 큐티클이 열리잖아요. 그 사이에 알칼리가 침투해서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모발 전체를 더욱더 부풀려 버리는 거죠. 오랫동안 부풀릴 건지 부풀리고 날아갈 건지. 왜? 이 환원제 세 가지 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SS 결합을 절단시켜 줄 수 있는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물이 알칼리가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는 연모는 이 큐티클이 얇아서 이 처음에 물만 발라도 모발이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연모일수록 약간 제가 텐션을 줘서 당겨버리면 큐티클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반강제로 약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요즘 가는 연모나 얼굴 라인에 있는 이 베넷머리들이 파마가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 약을 조금 많이 바르면 막 끈적거리고, 그죠? 그래서 헹궜더니 다시 곱슬이 튀어나오고, 죽은 척을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죠. 모발이 얇아지는 것 대신 큐티클도 얇아져 있어서 이 큐티클이 열리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파마 약으로는 요 거칠어진 큐티클을 가볍게 아주 정돈을 시켜주고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알칼리가 큐티클을 열어주고 왜? 바로 모피질 안쪽에 간축물질을 만들어질 때 최초에 만들어진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을 절단시켜주는 게 바로 파마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요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어떻게 모피질 안쪽 간축물질을 만들어주는 간축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생긴 어떤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이 세 가지 결합을 절단시켜줄 수 있는 이 파마약을 모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만났다. 그 중에서 어떻게요? 요 SS결합을 절단시켜줄 수 있는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물이 알칼리가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펌약이 됐든 일반 펌약이 됐든 무알칼리가 펌제가 됐든 파마약이 하는 최종 목표는 모피질 안쪽 간축물질에 있는 요 SS결합 절단량에 의해서 연화 정도가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피질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SS결합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연화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약을 믿으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연화를 더 보려거든 무조건 제도표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는 최종 목표는 모피질 안쪽 간축물질. 간축물질의 구성물질,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할 때 생겨났던 세 가지 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SS 결합을 절단하려고 파마약을 바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화는 파마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가 때로는 환원제가 모발에 누적된 여러 가지 간축물질들이 모발의 기둥결합인 요 폴리펩타이드 이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과연화라고 속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화를 발생시킨 물질이 알칼리인지 환원제인지 모발의 잔류물질인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연모제 잔류물질이 모발에 잔류해서 파마약 건강고만 쓰면 과연화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큐티클을 어떻게 해요? 건강고약으로 열어주고 액상약을 모피질 안쪽까지 침투를 시켜주고 모발 안에 누적이 됐던 인공색소를 일부 뽑아내고 또 잔류하는 연모제 잔류물질 알칼리하고 과산화수를 연화하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디톡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크림약을 발랐을 때보다 액상약을 발랐을 때 모발이 조금 더 어두워졌죠. 액상약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열펌약이 가지고 있던 알칼리, 모발이 잔류한 알칼리, 그 아이를 일부 중화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환원제가 알칼리가 모피질 안쪽으로 침투해서 요 안에 중합이 됐던 색소를 쪼개니까 이 아이가 밖으로 밀려 나온 거잖아요. 색소만 쪼갰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앞으로 우리 모든 파마는 1차 도포 할 때는 무조건 크림 치우러 가야 된다. 재도포는 무조건 액상 치우러 가야 된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떤 파마든지 모발의 가장성 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큐티클이 갖고 있는 이 큐티클을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까지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스트레이트도 안 되게 만든 파마가 바로 할매 파마다. 할머니들 볶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게 볶는 게 모피지를 볶는 게 아니고 아주 큐티클까지 볶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매 파마들 뿔로 말아놓고 그냥 약을 있는 대로 발라놓고 랩을 씌워주고 한 2시간씩 할매들이 저 집에 갔다 나오면 그 머리 파마하고 나면 스트레이트가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큐티클까지 변형을 시켜서. 그런데 우리는 요 큐티클까지 변형을 시켜버리고 큐티클이 파마약으로 망가지면 모발 전체가 망가져버린 거다. 그죠? 어떻게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에 있는 바로 세 가지 결합, 특히 SS값을 절단시켜주려고 우리가 파마약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배합이 있는 파마약에 배합된 알칼리 약만 갖고 좋은 약 나쁜 약을 이걸 지금도 따지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웃겨 죽겠다. 그리고 산성 펌제, 무알칼리 펌제는 무조건 시스테아민이 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용시장에서 시스테아민은 pH가 낮은 약들이 있는데 왜 치료는 pH가 낮은 약들이 없는지, 또 그 pH가 낮은 일반 펌약을 열펌에 활용하려고 안 하고 있었는지, 미용사의 고정관념, 시야를 자꾸 막아서 그렇다. 기술만 요구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용실에서는요, 요 크림 치료 건강 하나, 손상 하나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액상 치료, 요 일반 펌 치료 하나, 열펌 치료 하나 꼭 갖고 계셔야 돼. 저 물로. 그 다음에 열펌약 시스테아민이 배합된 그 서프라리스라는 거 있죠? 그런 거 한 가지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 펌제, 특히 우리가 멀티 펌제 정도 하나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연화 한 번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파마약 한 가지를 갖고 모발 전체를 다 연화를 시키려고 그래. 경화일선 모발은 어떻게 할 거고, 건강 모발은 어떻게 할 거고요, 곡술은 어떻게 할 거고요. 이렇게 쉽게 파마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모발이 바뀌었는데 파마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요 조그만한 털구멍 안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쉼없이 하루도.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만약에 우리 머리카락이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이 파마하는데 계속 자라나지 않았다면요, 미용사들 다 총살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우리는 못 받았어요. 계속 자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머리카락을 더더군다나 이 독한 파마약을 가지고도 손상되어 있는 모발을 건강해진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게 바로 파마다. 그래서 정확한 모발 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C컬을 거느냐나 S컬을 거느냐나 때는 경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다 보면 자꾸 내 손님 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 미용사들 40대 중반 이후에 50대 해야 될 일을, 50대가 나는 경영만 할 것이다. 그럼 생각해봐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나한테 올 수 있었는가? 저런 후배들은 기술도 중요하고 자기 앞길을 터주는데 그런 쪽에 차라리 월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전문성을 갖춰줄 수 있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지 못하면 사람 쓰지 못해요. 그럼 50대 중반 이후에 넘어서 내가 현장에 있으려면요, 뭔가 확실한 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50대, 20대 아이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남자 선생님들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됐어. 교육으로 보면 남자들이 좀 적어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특히 30대 중반 이후에 안 와요.
아주 자신만만해. 그냥 SNS 보는 것만 갖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라는 게 그런, 그죠? 지금 지어줘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기술이고, 그걸 끊임없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한 번 본 것 갖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지 마세요. 즉흥 결정하셔야 돼요.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을 해서 제대로 해요. 하나도 안 되니까 수원에 가서 대박치고 있잖아요. 우리 비용은 때로는 한 번씩은 5년이나 7년에 한 번씩은 장소를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게 되면 3년 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고인물이 돼버려요. 내 스스로를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성현 원장님은 깨달은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저를 평가하려고 오셨다가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봐. 제가 이제 경남 진주에 갔더니 어떤 원장님이 왜 교육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도 이거 그리고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그 정답을 자꾸 줄이더라니까요. 이 축소하더라고요.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봐야지. 그거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네, 어느 정도 기술이 되면 이 시야를 자꾸 좁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여기 이제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저뿐인가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나는 그때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초보 새끼들이 찾아오잖아요. 맞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는 저를 알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저만의 닉네임이 갖고 있더라고. 고수가 아니고 열품이 미친놈. 그것도 아저씨. 처음부터 아저씨를 깔아놓으니까 그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지도 않아요.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캐릭터가. 그리고 저는 그 캐릭터를 확실히 알려놓을 수 있는 누가 뭐래도 그걸 책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이게 좀 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 할 말을 안 하고 돌아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해버려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아주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리고 빨리 말했죠. 뭐 하나라도 빨리. 얼마나 이게 안 온 분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안 오신 분하고 똑같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모발이 바뀌었고 고객들이 생각이 달라요. 봐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오는 이유를 살펴보라고요. 왜 올까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준 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못 찾아. 내가 가서 머리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미용사가 봐도? 손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빨리 나를 홍보를 하고 나를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직업을 가졌어요. 아시겠죠? 네. 선배님 가격만 깎아봐. 가만 안 내리지.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뭘 할까요? 긴 머리 해봤고, 아이론 해봤고, 일반품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반품. 일반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 엄마 머리 또 한번 해볼게요. 엄마, 새치 염색했던 엄마 머리. 엄마. 우리 엄마는 여기 있잖아. 나 죽어. 원장님 머리 합시다. 네. 진짜 진짜 대신 커트 좀 하고 오세요. 우리 원장님이 오늘 우리 형수 오지 말고 자기 머리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 원장님 머리 뭐 아이론으로 디지털로 원하는 컬 닦으러 파마 끝. 할 수 있으면 우리 원장님 내가 다음 주에 일반 펌으로 걸어볼게요. 순 많아 보이게 뿌리 빵빵하게 살려서. 일반 펌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일반 펌 갖고도 아이론 펌 같이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발 15만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매일 2만원, 3만원씩 더 받아서 우리 집에 오는 모든 고객한테 이 방법 써주세요. 답답해 죽겠어. 아주 왜 디지털 펌, 왜 이게 탈색머리만 하고 탑머리만 하려고 하고 일부 고객한테만 그렇게 W를 하려고 그래요. 모든 고객한테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오면 3명한테
3만 원씩만 더 받아봐요. 집세 나온다고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일주일에 30만 원 받아도 그게 매출이 오를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장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누구한테만 이렇게 편애하던가요? 다 똑같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발 좀 아프지 마.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이게 아픈 것만큼 돈도 못 벌고 나만 시들어. 계속 아프다 보면 늙어. 좀 아프지 좀 마. 서럽지? 자, 손님 이제 줄이셔야 돼. 이제 일 너무 많아. 조금 줄여야 돼.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